라고 합니다. 2021년 이천 트랙이 진짜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잖아요. 진짜로 이렇게 뭐랄까 하루에 한 명씩 대리점이 마감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워낙에나 GV를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또 TR이 강점이신 분들은 TR과 그 친구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루에 한 명씩 2,000 으로 대리점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그리고 한 달 만에 루비를 이제 해서 마감을 해서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사업의 조인이 LOI를 넣자마자 그달에 바로 루비가 되는 EVP가 되는 그런 일들도 지금 이제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난달에 MCM에서도 물론 이제 스카이에서도 그런 어떤 역동성이 막 일어나겠지만 MCM에서도 한 달 안에 EVP가 2 조가 나왔어요. 그런 거를 보면서 '아 이게 이제 시작일 뿐이구나.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는데 3월 달부터가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시작인데 이게 정말로 이렇게 엄청나게 일어나는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굉장히 다이나믹을 경험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2,000 트랙이 모두에게 기회일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프로모션이 나올 때도 우리가 이지만 '그 프로모션이 모두에게 기회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제 파트너 중에서도 프로모션 자체가 너무나 중압감으로 오고 그 자체가 나에게 너무나 부담감으로 와서 오히려 원래 하던 대로도 못하는 그런 파트너들도 계셨었어요. 특히 이번 부스트 때도 너무 잘하시는 분들은 또 날개를 달아서 엄청나게 달려가시지만 원래 또 잘하셨던 분들이 어떤 프로모션이라는 그 LTO라는 부담감이 본인에게 작용이 됐을 때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2021 년 2022 년에도 계속 유지가 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확정적으로 말해 주는 건 2021 년이니까 2021년 이천 트랙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리고 그것이 모든 리더 사장님들이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과연 모두에게 기회가 될까? 그리고 모두에게 기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저는 요즘에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또 저는 저희 팀을 이끌고 있는 리더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기회를 어떻게 인지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2021 년에 이 이천 트랙의 기회를 저는 증명해 내야 하는 기회라고 저 스스로에게 설정을 했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동등하게 주어지지만 그것을 증명해 냈을 때 비로소 나의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증명이 어떻게 보면 어떤 성과적인 면에 있어서도 나올 수 있지만 저는 결국엔 마인드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너무 열심히 뛰고 계시죠, 사장님들. 윈윈 서울에 저희 윈윈 서울만이 갖고 있는 액션방이 있어요. 오늘 하루 해야 할 활동이라고 해서 오하활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한 3-4 개월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액션방을 완전히 아침부터 밤까지 도배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이 스카이팀에 이설아 사장님이라고 정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거의 그 오하왈 액션방을 도배를 하고 계시거든요. 아마 가장 많은 상을 받으신 사장님이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진짜 필드에서 정말 열심히 뛰잖아요. 모두가 열심히 뛰는데 '어떻게 뛰어야 할까?'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됩니다. 이천 트랙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다 같이 한번 읽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당신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할 때 예스라고 하는 사람을 주변에 두어라. 사람을 주변에 많은 이들이 두어라. 당신의 많은 독특함을 이들이 당신의 부정하고 독특함을 세상이 원하는 부정하고 곳으로 세상이 스스로 바라말할 원하는 말하 것이다. 곳으로 바라볼 그래도 것이다. 당신은 그래도 그래도 당신은 자신만의 당신은 걸음으로 자신만의 자기의 길을 자신만의 걸음으로 가라. 자기의 걸음으로 길을 가. 자기의 그들의 길을 아니다라는 가라. 부정적인 그들이 것은 아니다라는 특별함을 부정적인 바라오는 것은 특별함을 평범함에서 바라오는 나온 것임을 평범함에서 잊지 나온 말라. 것임을 잊지 말라. 네. 이게 파이브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파이브 우리가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우리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 저는 프로스펙터들 아직 사업을 인제 알아보고 있는 프로스펙터 분들을 대상으로 밀레니얼 프로스펙터들을 대상으로 이걸 지금 다시 북미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내용이 저는 다시 한번 약간 저의 뒤통수를 해머로
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굉장히 명확한 정의가 여기에 나오더라고요. 지금 우리 이 스카이 팀에 있는 여기 사장님들 우리 모두가 제가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 사장님들 다 예스라고 해 주실 거죠. 네. 노라고 "아니다."라고 얘기 안 해 주실 거죠. 크게는 그룹으로 또 작게는 팀으로 다들 계시잖아요. 우리가 왜 시스템에 집중해야 하냐면요. 우리가 시스템에서 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전부 다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법론은 사실 잘 몰라도 돼요. 왜? 선도 사장님처럼 다 알려주시잖아요. 저거보다 어떻게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실 저거는 본인이 필드에서 얼마나 고민을 하면서 알게 된 노하우고 꿀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 아무런 보상 없이 그럼 이 자리에서 선주 사장님과 금전관계 1도 없는 사람이 더 많으실걸요? 근데 모든 이 시스템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하우트를 전부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별로 안 하셔도 돼요. 진짜 그 고민은 안 하고 그냥 모방을 하면 됩니다. 카피캣 마케팅이라는 책에 제가 이제 이것도 신규 사업자분들이나 거의 신규 사업자가 오면 항상 이거 카피캣 마케팅이라는 책으로 그 마인드 세팅을 하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레버리지 도구가 모방이다. 모방이 아이들이 걷는 거 어른이 뒷짐지고 걷는 것도 따라하잖아요. 모든 것이 엄마 아빠부터 전부 다 따라서 모방해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How to 어떻게 하면 돼요?"라는 것은 이 시스템 안에서 가르쳐 주는 걸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더 이상 뭘 더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따라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성과가 오히려 더 안 나요. 특히 1년 미만의 초기 사업자이신 분들은요. '내가 어떻게 잘하면 될까?'라는 고민을 하지 마시고요. 이 그룹 미팅이나 액션방이나 그런 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그냥 그대로 따라하세요. 누가 전단지를 붙였어? 그럼 전단지 붙이시고요. 거기서 사내 관리에서 "이런 멘트를 했어?" 멘트도 똑같이 따라하세요. 도시락을 싸줬어? 도시락 똑같이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성과가 납니다. 그게 왜 성과가 나는지 아세요? 그것이 성과가 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에너지가 그 노하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업은 100% 에너지 사업인데 그 사람이 그 하나의 액션을 할 때 액션을 한 그 사람의 에너지가 그 액션 안에 그 how to 안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얻고 내가 받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의 레시피도 정말 지나가는 사람이 해도 성 결과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 레시피를 만들기까지 1년 반의 시간 동안 저는 저의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음. 그리고 저는 정말 수많은 임상들을 그 안에 넣었어요. 그래서 그 레시피도 그대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 시스템에서 어 모든 하우 투의 것들을 모방하세요. 모방이라는 건요. 배운 것을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모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 또 하나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자리에서는요. 우리 꿈에 대해서 모두가 다 예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 눈물 나게 응원합니다. 그 모든 예스의 에너지가 집약되어진 곳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목숨 걸고 사수하셔야 돼요. 개인의 역량은요. 절대로 복제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역량은 단 하나도 복제되지 않아요. 나 개인의 빌드 보너스는 많이 받을 수 있고 나 개인의 어떤 필드 파트너들은 많이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사업의 핵심은 레버리지잖아요. 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레버리지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는데 개인의 역량은 레버리지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 개인의 역량을 시스템화시켜서 복제시키면 그것은 반드시 레버리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 우리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의 어떤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끊임없이 예스라고 이야기해 주고 끊임없이 응원해 주고 끊임없이 어 동의해 주는 그 자리에 목숨 걸고 사수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없고 데모하러 가셨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분의 성공은 기술력자. 그 데모한 시간만큼 굉장히 잊혀지실 많이 들어가 거예요. 있을 것 같아요. 잘하고 있어. 예. 정말 저는 초기에 저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오리지널 서울 사람이고 저의 1대 스폰서 사장님부터 13대 채스키 신용대 사장님까지 11 대시군요. 11대 채스키 신용대 사장님까지 거의 모든 업라인 스폰서 사장님들이 경남 지역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시스템을 참석하지 않고 혼자서 정말 미친 액션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들이 저는 가장 후회되는 시간이고 가장 많이 낭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들 내가 꿈을 이야기할 때 나의 목표를 이야기할 때 예스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변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필드에 나가면 이제는 반대되는 사람을 만나요. 우리가 "너 네트워크 마케팅 왜 해?" 그게 우리의 독특함이래요. 너무 기가 막힌 표현 아닌가요? 네트워크 마케팅하는 우리는 독특하대요. 그런 우리의 독특함을 부정하고 원래 하라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라고 말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니다라고 말할 거래요. 카피캣 마케팅의 첫 번째 장에 나오는 우화 그 우화는 꼭 한번 스스로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너무 삶이 변하지 않아서 어떤 재정 전문가를 찾아갔는데 그 재정 전문가가 하나의 우화를 들어 주었어요. "당신이 두 가지 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직장인, 하나는 사업. 이 두 가지의 문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직장의 문을 열었어요. 직장의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한 달에 1 년에 4천만 원 이상의 연봉, 이하의 연봉. 근데 4천만 원 이하로 들어갔죠. 거기에 또 하나의 문이 나와요. 200만 원 이상 저축, 200만 원 이하 저축. 당연히 200만 원 이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4천만 원 연봉 받아봤자 차 떼고 포 떼고 다 하면 280 에서 300만 원 채 안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200만 원을 저축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200만 원 이하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결국 자기가 처음 있었던 그 파크 애비뉴 그 거리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음 계속해서 나의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원래 자신들이 그 평범함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문을 들어갔다가는 내 인생은 언제나 그 제자리에 남아 있게 됩니다. 특별함을 팔아서 얻은 평범함에서 나온 것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평범함을 팔아서 우리는 반대로 우리의 평범함을 팔아서 특별함을 얻었습니다. 평범함을 팔아 특별함을 얻어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모두가 나의 꿈에 예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우리 그룹, 이 스카이 그룹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평범하지 않아요. 어 우리가 언제나 사업 설명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95%의 영역 안에 있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5% 안에 영역에 있다. 우리가 연 그 문이 하필이면 5%의 문을 연 거예요. 근데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5%가 아니고 1%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영역은요. BI 국면 중에서 그 1% 안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하필이면 열은 그 문이 1%의 영역의 문이기 때문에 특별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데 특별하게 힘든 게 아니라 그 1% 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필드에서 겪고 있는 모든 거, 내 마음 안에서 부대끼고 있는 모든 그 고민들은요. 1%의 문을 연 내 잘못이에요. 누구도 나에게 준 게 아니고요. 내가 그 문을 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부대낌을 당하고 싶지 않으면 그 문을 다시 닫고 나가면 됩니다. 네. 진짜예요. 그 문을 닫고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실패한 사람 아니에요.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다만 나는 그 1% 안에 들어가지 않기로 선택한 것뿐이에요. 제가 제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도 항상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뉴스킨 사업 그만두고 나간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실패한 거 아니라고. 절대로 잘못하는 거 아니라고. 스킨만이 답이 아니라고.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1%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이 뉴스킨 일이기 때문에 이 문을 열고 그 문들을 계속해서 열고 들어가는 거라고.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1%그 문을 결국 다 열고 들어갔을 때 나오는 그 거리는 내가 있었던 그 파크 애비뉴가 아니라 내가 진짜 날마다 이야기하고 있는 그 꿈, 내 살아내고 싶은 그 삶, 그 거리 안에 나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장님들 이 자리에 저 너무 세게 말하는 거 아니죠? 세게 말하는 거 아니죠? 제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하는 얘기 그대로 하는 겁니다. 네. 뉴스킨에서 우리에게 제공되어지는 그 문들을 다 나가고 나갔을 때 나오는 그 삶은요. 정말로 단언컨대 1%의 삶입니다. 그 1%의 삶의 시작이 EBA도 아니고 PA도 아니고 백만장자부터가 그 1%의 삶을 시작하는 삶이고 그 1%로부터 또 계속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진짜 1%의 삶을 완벽하게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장님들, 이 자리에 계신 사장님들은 평범함을 팔아 특별함을 선택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특별하다. 나는 평범함을 버리고 그것을 다 팔아 제끼셨어요. 우리가 시간을 팔아 돈을 버는 일을 안 하는 순간이 나의 평범함을 팔아서 특별함을 사고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서서 모든 것들을 시작했을 때 에너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2000 트랙이 사장님들에게 어떤 의미이신가요? 저의 파트너 중에 한 분이 27년간 자영업을 하신 분이 계세요. 27년 동안 자영업을 하시다가 50 대에 치킨 사업을 이제 저로부터 저 콜드로 만났거든요. 밥 먹으러 간 식당에서 콜드로 만나서 그분이 어 투잡으로 한 8 개월, 10 개월 정도 하시다가 저는 전업하라는 얘기 파트너들한테 진짜 안 하거든요. 절대 하지 않아요, 전업하라는 얘기를. 전업은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고 전업의 시기만 저는 로드맵을 짜 줍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근데 그분이 스스로 8 개월 차에 치킨을 생계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자영업을 완벽하게 다 정리를 하시고 전업을 하셔서 부부가 뛰어들고 자식들까지 다 치킨 사업으로 조인을 시키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 2000 트랙을 딱 들으셨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자기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식당을 하셨어요. 뭐 분식점 막 라면집부터 시작을 하셔서 결국 인제 한우 전문점을 하셨었는데 자기는 프랜차이즈 그 요식업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절대로 할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그 가맹비랑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자기는 계속 그냥 자신만의 자영업을 한 거래요. 자기가 그래도 정말 부부가 영혼을 갈아 넣어서 영끌을 해서 조그마한 라면 가게를 차려서 거기서 라면 분식점을 하셨대요. 근데 정말 너무 잘 돼 가지고 정말 너무 막 몇백만 원의 수익을 얻으셨대요, 한 20년 전에. 근데 그때 너무 잘 되고 있던 그때 앞에 김밥 천국이 한 50 평짜리 김밥 천국이 딱 들어섰대요. 그 순간 자기네 집에는 매출이 하루에 한 1 0 0원 정도 되는 매출이 하루에 1 0 원도 안 되게 됐대요. 그러면서 너무 억울해서 돌솥밥 집을 딱 차렸더니 그 돌솥밥으로 또 배달을 아무도 하지 않은 배달을 본인이 하면서 또 이렇게 좀 올려 놨더니 그 앞에 또 돌솥밥 체인점이 들어섰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또 망했고 그러다가 한우점을 딱 이제 한우 전문점을 했는데 거기에서 또 열심히 해 가지고 엄청나게 또 잘 되어 가고 있었는데 횡성에 그 한우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거를 인제 막 100 평, 200 평짜리들을 만들어서 관공서 직원들을 다 유치하는 일들이 막 일어났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프랜차이즈 요직업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영끌해서 자영업을 이어왔는데 마치 자기는 이2천 트랙이 어떻게 느껴졌냐면 자기가 만약에 그때 백종원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요직업 중에 하나를 차리는데 한 1억 5천 정도가 드는데 만약에 5천만 원으로 그 대리점을 분양해 준다. 그랬으면 자기는 사채 빚이라도 내서 5천만 원으로 그 프랜차이즈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1억 5천의 가맹비가 드는데
5천만 원으로 그 대리점을 낼 수 있게 해 줬다면 자신은 5천만 원을 사채빚을 내서라도 그거를 프랜차이즈를 했을 거래요. 자기는 이 6,000 트랙에서 2,000 트랙으로 대리점의 기준이 낮아졌을 때 자기에게는 마치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백종원이 주는 그 프랜차이즈 요직업을 3분의 1 가맹비만 내고 그 가맹점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 기회를 자기는 받아들여졌고, 이거는 정말 어 자기는 '사채빚을 내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강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프랜차이즈는 백종원이 되는 게 아니라 점장이 되는 일이잖아요. 점장이 되는 일도 사채빚을 내서라도 하고 싶어 한다는데, 이 2천 트랙으로 얻어지는 그 권리는 백종원이 되는 권리잖아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사장님들? 내가 백종원이 되는 기회를 6천 한 85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350만 원, 320에서 350만 원 정도의 매출만 나도 나에게 그 어 가맹점을 분양해낼 수 있는 판권의 CEO가 되는 권리를 준다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엄청난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필드에서도 전달할 때 그렇게 전달을 해요. 그럼 만약에 프랜차이즈 누가 1억 5천 짜리 프랜차이즈를 5천만 원에 분양할 수 있게 해 준다면 어때? 그럼 당연히 해야지."라고 합니다. 근데 뉴스킨이 그렇게 기준을 낮춘 거예요. 정말 그 엄청난 기회를 우리가 그 기회의 강도만큼 전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지금 홈스쿨 하느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서 좀 시끄러웠네요. 하나 또 질문을 드릴게요, 선생님들. 완벽하고 객관적인 현실 점검이 되어 있으신가요? 이 현실 점검은 '아 나 이렇게 가다가는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현실 점검이요. '내가 살아내고 싶은 삶은 반드시 시간과 돈이 동시에 벌려야 가능하다.' 그것이 진짜로 나한테 인정이 되시나요? 내가 얼마만큼의 한 달에 뭐 다들 한 달 월 커미션의 어떤 목표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월 커미션의 목표가 시간과 돈이 동시에 벌려지는 그 목표이신가요? 저는 예를 들면 '노후가 대비되지지 않는다. 노후가 대비되어지지 않는다.'라는 현실 점검 정도면 '내가 한 달에 돈을 이만큼 벌어야지.'라는 생각, 혹은 '내가 어 권리 소득을 이만큼 벌어야지.'라는 그런 어떤 목표가 생길 것 같아요. 하지만 저의 현실 점검은 뭐냐면요. 저는 살아내고 싶은 삶이 되게 명확하거든요. 저는 전직이, 혹시 이 자리에 저를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전직이 안 그래 보이지만 중동 지역 선교사였고, 선교지에서 돌아와서는 교회에서 풀타임 교육자로 계속 일을 했었습니다. 한 20년 넘게 그 사역을 했었고요. 중동 지역에 가는 것이 자비랑 선교사로 갔었고, 저는 아이가 셋 이에요. 안 그래 보이지만 애가 셋 이고 첫째 아들이 14 살, 밑에 딸 쌍둥이가 8 살이 있습니다. 그 세 아이 5인 가족이 내가 가고 싶은 때에 가고 싶은 만큼 가고 싶은 나라를 마음껏 선교지를 다니는 것이 저의 꿈이에요. 근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시간이든 돈이든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동시에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도구를 먼저 찾았고요. 제가 또 뉴스킨 안 하게 생겼나 봐요. 제가 뉴스킨 안 하게 생겼나요? 뉴스킨을 안 하게 생겼는지 저한테 뉴스킨을 아무도 전달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발로 뉴스킨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책을 경제서적을 많이 읽었고, 그중에서 제가 선택한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었어요. 저는 완벽하게 어떤 것이 현실 점검이 됐냐면요. 내가 진짜 살아내고 싶은 삶은 시간만 있어서도 안 되고 돈만 많아서도 안 되고, 시간과 돈이, 시간만큼 돈이 있어야 되고 돈만큼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100만 원에 만약에 돈을 번다면 나는 100만 원만큼의 시간이 동시에 벌려야지만 '진짜 내가 살아내고 싶은 삶을 살 수 있구나.'라는 게 저는 완벽하게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업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비법면으로 가고 싶어서, 돈 좀 많이 벌고 싶어서 선택하지 않았어요. 시간과 돈을 동시에 벌어야지만
진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낼 수 있고 다른 일들은 10 년이라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주어졌을 때 이 시간과 돈을 동시에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네트워크 마케팅만이 시간과 돈을 10 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 동시에 벌리는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한 거고요. 그중에서 단연 독보적인 뉴스킨, 뭐 제품 보상, 어 구조, 문화 모든 것이 독보적인 뉴스킨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시간과 돈을 동시에 버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게 쪼끔 됐네요. 저는 오리지널 서울 사람입니다. 오리지널 서울 사람이 1 대에서 11대 스폰서님이 모두 경남 지역에 계세요. 그래서 제가 뉴스킨을 막 시작했을 때 9 살, 3 살, 3 살 세 아이가 있었어요. 저는 뉴스킨 지금 5년 차입니다. 그리고 MCM 서울 사업가가 서울에 거의 없었어요. 저랑 한 분 정도 그렇게 있었고요.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투잡으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서 투잡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교회 사역을 하는 저도 이제 그 안에서 필참으로 있어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가 다 시스템이 돌아가는 시간이라서 시스템을 전혀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투잡으로 1 년을 했어요. 근데 그때 뉴스킨 소득으로 20만 원이 들어오더라고요. 10만 원이 들어왔을 때 저는 전업을 했습니다. 전업을 할 때 사람들이 "아 너 뉴스킨에서 한 몇백 버나 봐?" 뭐 그랬어요. "아니 20만 원."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인제 혀를 끌끌 차죠. 또라이라고. 20만 원 버는데 전업을 한다고?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두 가지를 생각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미쳤거나 남편이 돈을 많이 벌거나. 근데 저희 그때 신랑 월급이 19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사실 이 어떤 사례를 목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부부가 전업해서 부부가 합쳐서 받은 월급이 11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무직인 소득으로 투잡해서 20만 원을 벌었을 때 전업을 한 이유가 뭐였냐면 이 20만 원은 소비자들의 재구매로부터 들어온 20만 원이었어요. 저는 그게 소름 끼쳤어요. 내가 투잡으로 하루에 1~2 시간 정도밖에 어 투자를 할 수가 없었어요, 뉴스킨에. 그리고 교회는 주말이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주말에는 아예 활동을 할 수가 없었고 하지만 내가 1~2 시간이든 3 시간이든 뉴스킨을 할 수 있는 그 시간만큼은 진짜 완전히 몰입하고 집중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뉴스킨으로 벌은 소득이 20만 원이었어요. 그때 전업을 했습니다. 이 20만 원은 소비자들의 재구매로부터 오는 소득이라는 것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전업을 하고 1년 후에 뉴스킨에서 180만 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때가 대리점 저의 파트너가 한 명밖에 없었을 때였어요. 파트너가 한 명이 있었고 나머지는 저의 한마디로 빌드 보너스였죠. 기분이 그렇게 잘하지 못했죠. 전업하고 1 년이 됐는데 뉴스킨 소득으로 180만 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저는 남편을 전업시켰습니다. "여보 전업하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너 뉴스킨에서 한 1,000만 원 버나 봐?" 그러나 봐. 그랬어요. "아니 나 180만 원 버는데?" 그랬더니 인제는 완전히 대거품을 물고 욕을 하죠. "애가 셋 인데 지 혼자 다단계 했으면 됐지. 180만 원 버는데 남편까지 끌어들였다고." 완전히 대거품을 물면서 엄청나게 진짜 욕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포함해서 전부 다. 근데 저는 이때 완벽하게 이해가 됐어요. '내가 하는 일은 시간과 돈을 동시에 버는 일이구나. 20만 원을 벌었으면 20만 원만큼 나에게 시간이 벌어졌구나. 180만 원을 벌었으면 180만 원만큼 나한테 시간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그때 남편을 전업을 이때가 제가 이제 EVP를 도전할 때였거든요. 남편을 전업을 시키고 둘이 전업으로 뉴스킨 이후에는 소득이 1 원도 없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BR에서 BP가 되는데 1년 8 개월이 걸렸어요. 예. 근데 그때 남편이 또 전업을 하고 저희들이 진짜 함께 집중을 했을 때 BP에서 EBA 그러니까 골드에서 블루 다이몬드가 되는 데까지는 1년 4 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러면 해볼 만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4년 연속 저는 계속 석세스 트립을 달성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여기에서 제가 잘했던 거는 한 가지밖에 제가 액션을 잘했던 것도 아니고 GV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잘했던 건 한 가지 뭐냐면 내가 버는 치킨으로 버는 이 소득은 시간과 돈을 동시에 버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10 년간
지속했을 때 반드시 성공자의 반열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내가 원하는 만큼 시간과 돈이 나에게 벌려진다라는 확신을 가졌던 거.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냥 끝까지 밀어붙였던 거. 그랬더니 1년 8 개월 만에 저는 BP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웠거든요. 'BP는 신의 영역이다.' 진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골드에서 블루 다이몬드까지는 1년 4 개월 만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열정은 습관입니다. 빈도, 강도, 기간이 만들어내는 실력이에요. 열정은요 절대로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에서 나오는 습관이 바로 열정이에요. 그리고 그 열정은 습관으로 만들어내는 실력입니다. 곧 열정도 실력이에요. 주변에 보시면 쟤는 저 열정이 식지를 않아."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4 년째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 에너지를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떨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력이거든요. 저라고 에너지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실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매일이 실망이고 매일이 실패고 매일이 정말 가슴을 찢고 머리를 쥐어뜯을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실력이고요. 그거는 바로 습관에서부터 나옵니다. 어 단 하루도 요즘에는 운동은 자주, 그러니까 그냥 가물에 콩나듯 했었는데 이제 4월 9일날 저희가 바디 프로필을 찍어서 제가 정말 죽기보다도 싫어하는 게 운동인데 운동 매일매일 1 시간 지금 어 30 일을 연속으로 하는 거를 제가 스스로에게 도전을 했고, 전신 갈바니 매일 하는 것도 도전을 했는데 지금 5 일차, 오늘 5 일차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습관이 30일 후에 저를 어떻게 만들어낼지 바디 프로필 찍고 보여드릴게요. 결국 열정은 습관이고 그 습관은 실력이에요. 어떤 실력을 키우셔야 되냐면 습관의 실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사장님들 얼마나 공부하시나요? 압도적인 인풋을 넣으셔야 돼요. 김미경 강사가 우리 코리아 컨벤션 때 얘기했죠. "우리는 2020 년을 살았지만 2025 년을 살아낸 거라고. 그래서 5 년치의 공부를 해내야 된다고. 2021년 동안에 5 년치의 공부를 해내지 않은 사람은 아마 내년에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압도적인 인풋을 넣으셔야 돼요. 진짜 지금까지 해 왔던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요. 또 왜 그러냐면요. 신제품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프로모션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로드맵이 미쳤잖아요. 엄청난 이 기회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드맵부터 제품 공부, 그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 그다음에 트렌드, 시대, 경제, 압도적인 인풋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계속 공부만 하라는 게 아니라요. 압도적인 인풋을 넣으셔야 되고요. 그걸 가지고 완벽하게 핸들링 하셔야 돼요. 제품 공부를 100을 하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그 제품을 완벽하게 핸들링 하셔야 돼요. 이번에 새로 나온 뉴 뉴트리센셜스 정말 미치지 않았나요? 저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솔까, 요즘에 현장에 나가면 180 도나 트랜스포메이션 아예 전달 안 해요. 에이지랑미 아니면 뉴트리센셜이에요. 뉴트리센셜을 들어갈 때는 부스트와 그 뭐죠? 이거 두두두 말도 안 네. 이래도 할 수 있습니다. 루미스파 부스트 당연히 넣고요. 에이즐락을 그걸로 세팅을 하고 그냥 10만 원대 써. 수분이나 충분히 채워. 그렇게 해서 재구매로 계속 일어나게 하거든요. 정말 뉴트리센스는 진짜 미쳤죠. 그리고 에이즐랑미 그냥 180도 명령 관리하는 것도 너무 귀찮고 트랜스포메이션 비싸다는 얘기 너무 듣기 싫어 가지고 그냥 에이즐랑미 한 달에 15만 원도 계속 써. 그리고 뉴트리센스로 미스트 쓰고 수분크림 써. 이러고 그냥 세팅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뉴트리센셜스에 대해서 공부를 엄청나게 하셨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핸들링을 할 줄 아셔야 돼요. 핸들링은 연습과 그리고 현장력에서 나옵니다. 얼마나 전달하시나요? 탁월한 현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압도적으로 먼저 인풋을 넣으시고요. 그 고수의 핸들링은 어디서 나오냐면 현장력에서 나와요. 탁월한 현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경험하고 계시나요? 사장님들 옛날에 3년 전 임상으로 지금까지 사업하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3년 전에 머물고 계실 거예요. 1년 전 임상으로 그 임상 사진으로 지금 계속 사업하고 계신다면 1년 전으로부터 지금 사업은 멈춰 계실 겁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임상이 나로부터 계속 나와야 돼요. 저는
에이즐락 명현이 있어서 갈바닉을 이틀 연속만 해도 진짜 이 명현이 너무 심하게 나거든요. 아직까지도 저는 제 180도를 풀 세트를 다 써 보질 못했습니다. 맨날 하다가 진짜 너무 심하게 명현이 일어나서. 근데 저는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임상이죠. 부스트 임상 혹은 뭐 갈바닉으로 내가 얼굴이 안 돼? 그러면 승모근 임상 아니면 내 배 임상 뭐라도 끊임없이 저의 새로운 임상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그 경험이요. 우리 사업은요. 입소문 마케팅이에요. 입소문 마케팅. 어 내가 지금 선생님들 지금 뭐를 새롭게 임상을 내기 위해 쏟아붓고 계신가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시나요? 그러면 원래 하던 대로 결과가 나오실 거예요. 하지만 예를 들어 내가 울트라 에센스를 정말 아주 폭발적인 매출을 일으켜 보겠다라고 작정을 하셨다면 울트라 에센스로 먼저 한 달 전부터 정말 뭐랄까 이 로드맵을 짜셔서 '내가 한 달 동안 한쪽만 해 보겠다.' 저희 파트너 중에 그분이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한쪽만 하신 거예요. 아이디얼라이즈 이거로 그거로. 그랬더니 한쪽은 얻어맞은 것 같고 한쪽은 평평한 거예요. 그걸로 그 임상을 냈는데 아이디얼 아이즈가 나가는 게 아니라 에이즐라뿐, 뉴스스팬과 알스퀘어드가 막 나가는 거예요. 결국 내가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사장님들 압도적인 인풋으로 고수의 핸들링을 하시고 그것으로 탁월한 현장력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에게 미친 인상을 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 팀워크의 척도는요. 자신을 얼마만큼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느냐입니다. 여기에는 그룹이 있지만 또 소그룹 팀이 있잖아요. 그 팀 안에서 지금은 벨로시티를 해서 팀워크가 너무 중요한데 반대하지만 때로는 엄격한 그리고 칭찬하지만 굉장히 비판적이고 존중을 하지만 반대하고 일에 대해서 불편한 이야기를 굳이 배려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 저는 이런 팀을 꿈꾸고 이런 팀을 만들어 가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앞쪽만을 생각하시잖아요. 관대하고 칭찬해 주고 존중하고 불편한 얘기 안 하고 싶고. 하지만 여기는 비즈니스의 공간입니다. 비즈니스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의 관계 비즈니스 안에서는 관계에 신뢰를 둔 엄격함이 있어야 되고요. 나 스스로에게 엄격한 거죠. 타인에게 엄격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관대하지만 나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칭찬하지만 나 스스로에게 굉장히 비판적이고 타인을 존중하지만 나에게 나의 옳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며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있어서 일에 대한 불편함을 스폰서가 불편하지 않게 배려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내가 그 분위기를 스폰서에게 만들어 드리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됐을 때 사실 못할 이야기가 없고요. 따지자고 드는 게 아니라 진짜 잘하자고 하는 그런 어떤 액션 플랜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 너무 힘들었어요. 만날 수가 없고 서울은 정말 거의 뭐 3명 정도만 만나도 막 옆집 막 째려보고 막 너무 천장은 그냥 일찌감치 지금 거의 귀신들이 사는 집 같고요. 다 문을 닫았고 사무실 절대 못 나가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 안에서 진짜 '어떻게 하면 팀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 진짜 머리 터지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에 갈 부산을 2020 년도에 다 갔어요. 저의 1 대부터 11대 업라인 스폰서님들이 다 부산 경남지역에 있다고 했잖아요. 저의 파트너들을 신규 프로스펙터 파트너들을 끌고 요렇게 소그룹으로 차 한 대로 다닐 수 있을 만큼 해 가지고 부산을 진짜 한 달에 2-3 번은 기본으로 갔고요. 제주도 그냥 계속 갔고요. 저는 삼각김밥 먹고 여기다가 돈을 다 쓴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든지 팀을 보여주고 문화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공의 어떤 에너지를 보여주고 그러기 위해서 엄청나게 데리고 돌아다녔습니다. 코로나 때 다들 집에 있는 분들도 너무 많으셨잖아요. 저는 가장 많이 밖으로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파트너들을 담아낼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 사진을 저희가 제 이하의 팀들이 그 2020년 작년 6 월인가 8 월에
그 신규 핀업자들만 모시고 그 핀업 세러머니를 했었어요. 하나 이때가 마침 딱 한 이틀 정도만 1 단계로 떨어졌을 때였거든요. 계속 2 단계, 3 단계였다가 이때만 딱 1 단계로 떨어졌을 때 고때 딱 맞춰 가지고 핀업 세러머니를 했었어요. 진짜 어떻게든지 how to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그것이 결국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근데 요것만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금 석세스 트립 발대식 다 하셨을 거고 석세스 트립에 대해서 다 도전을 하고 계실 거예요. 특히 지금 2탄 트랙으로 인해서 석세스 트립이 쉬워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 석세스 트립이란 공짜의 여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1 년간 행한 수고에 대한 마땅한 대가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석세스 트립을 안 간다는 거는 생각조차도 들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 중에 당연하게 석세스 트립이 나에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요, 내가 당연한 수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방콕 석세스 트립을 달성하고 그거를 돈으로 줬을 때 진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돈으로 줬는데 그 돈은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요. 정말 그걸 돈으로 줬을 때 제가 너무 분노했거든요. 본사에다가 막 따졌어요. "제발 이거를 돈으로 안 줬으면 좋겠다." 네. "돈으로 안 줬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받아야 될 마땅한 대가에 대해서 받지 못했다."라는 억울함 때문에 제가 너무 화가 났었어요. 이 하와이 인제 달성하고 원래 4 월에 가야 되는데 12 월로 미뤄졌잖아요. 이거 만약에 돈으로 주면 저 안 받을 거예요. 다시 돌려줄 거예요. 킵해 주세요. 킵해 주시고 갈 수 있을 때 그게 10 년후가 됐든지 그때 가겠습니다. 저 이거 절대 돈으로 안 받을 거예요. 이거 킵, 킵, 킵. 하와이를 가 봤어요. 그 글로벌 컨벤션 갈 때 하와이를 들려서 갔거든요. 저는 바닷물에 발가락도 안 집어넣어요. 바닷물을 너무 싫어해서. 바닷물에 발가락도 안 집어넣는데 하와이 바닷물은 짜지도 않고 모래가 붙지도 않고 달더라고요. 하와이 바닷물은 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와이 바다에 가야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한 1 년간 행한 수고에 대한 마땅한 대가입니다.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2018년 골드코스트를 처음으로 도전을 했고 갔었어요. 마카오를 그때는 혼자 갔어요. 그다음 마카오를 달성했고 파트너 한도와 갔었고요. 방콕을 달성하고 파트너 한도와 함께 달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하와이는 파트너 세조와 함께 달성을 했었어요. 이렇게 했던 게 뭐냐면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사장님도 혹시 괌 석세스 트립을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 어떤 로드맵으로 도전하고 계신가요? 지금 어떤 로드맵으로 하고 계세요? 혹시 설마 EBP 달성하고 4 개월 유지해서 괌에 가는 로드맵을 갖고 계신가요? 내가 9월 달쯤에 EBP 마감해서 9, 10, 11, 12월 유지해서 괌에 가겠다. 혹시 그런 로드맵을 갖고 계신가요? 석세스 트립이 목표이신가요? 성공이 목표이신가요? 혹시 설마 석세스 트립이 성공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만약에 EBP 달성하고 4 개월 유지해서 괌에 가는 로드맵을 갖고 계신다면 그것을 혹시 머리에 갖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2017 년에 처음으로 시스템에 참석을 했고요. 그때 인제 처음으로 석세스 트립을 도전을 했습니다. 2017년 1 월에 시스템 참석했고 제가 2017년 9 월에 EBP를 달성했어요. 9, 10, 11, 12월 EBP를 유지를 했고 골드코스트 트립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때 저의 로드맵이 뭐였냐면요. 9월 달에 EBP를 달성하고 4 개월 유지하자. 목표가 뭐였냐면 EBP였어요. 그리고 트립을 하는 것이 저의 목표였어요. 결과가 뭐였냐면 목표 달성했죠. 그리고 저 혼자 트립을 참가했습니다. 근데 EBP는 이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신의 영역이구나.' EBP 4 개월 하는 거 너무 미친 짓이구나. 근데 이거를 EBP 6 개월을 유지해? 내년에? 도저히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래서 다음 트립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어요. EBP 유지는 죽어도 못하겠다. EBP로 갔으면 그다음 해는 EBP 유지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6 개월 연속 유지? 그거는 '난 못하겠다. 난 이거는 GV도 잘 못하는 난데 이건 못하겠다.'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인식의 변화를 줬습니다. 뭐냐면 '1년 동안 석세스 트립 ARO를 걸자.' 왜냐면 저의 스폰 사장님이신 김혜경 노태한 사장님이 저 때 어떤 일을 하셨냐면 1년 만에 EVP에서 PA를 달성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한 5년 6년 연속 석세스 트립을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난 어차피 1년 동안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어차피 할 건데 1년 동안 석세스 트립에 ARO를 걸어 보자.'라는 각오로 뛰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그다음 해 1년 똑같은 1 년이에요. 2017년 1 년도 1 년이고 2018년 1 년도 1 년이에요. 2017 년에도 진짜 열심히 했고 2018 년에도 열심히 했어요. 저의 목표와 로드맵을 완전히 바꿨어요. 어떻게 했냐면 2018년 10 월에 벨로시티가 런칭이 됐거든요. 그래서 2018년 10월 달에 '나는 SBA가 되자.' 12월 달에 '나는 무조건 EBA가 되자.' 12월 달에 'PA는 내가 못하겠다. 하지만 EBA가 되자.'라고 목표를 설정을 했고 2018년 4 월에 BA가 되고 10 월에 SBA가 되고 12 월에 EBA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카오 팁을 달성을 했죠. 로드맵 자체를 12 월에 EBA를 가는 것으로 로드맵을 짰고 목표를 10월 벨로시티 런칭 달에 나와 내 파트너의 커미션 1,000만 원을 도정했고 EBA를 마감하자. 그거를 처음부터 로드맵으로 했고 목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모든 목표를 달성을 했고 핀과 커미션 다 목표를 달성했고 파트너 한 조와 트립을 참가를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났더니 2018 년에 이 결과로 사실 방콕과 하와이는 석세스 트립을 도전하지 않고 자동으로 달성이 됐어요. 마카오도 그렇고 방콕도 그렇고 하와이도 그렇고 그리고 내년에 있는 어 내년 우리 어디 가죠? 괌. 괌도 그렇고 석세스 트립을 도전하지 않게 됐어요. 석세스 트립을 도전하지 않아도 석세스 트립을 달성하게 되는 정 석세스 트립 ARO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들 어차피 2021년 똑같은 1 년을 보내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2021년 다시 한번 그 1년 미치기로 결단을 했거든요. 몇 년이 아니라 평생 석세스 트립을 ARO로 갈 거고요. 이제는 석세스 트립을 1 년에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김대원, 김춘 사장님이랑 같이 1 년에 2번 갈 거예요. PA가 돼야 되잖아요. 1 년에 2번 가는 것을 당연함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는 되고 될 수 있어서 저 아직 멀었거든요. LT라인이 아직 있어야 됩니다. 진짜 저 죽기 살기로 뛰어야 돼요. 근데 어차피 뛸 거거든요. 근데 그 1 년을 미치기로 결단을 했어요. 어차피 1년 할 거잖아요. 근데 제가 EBP 목표로 두고 트립을 목표로 뒀더니 그걸로 끝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 2021년 2,000 트랙으로 '나는 무조건 최소한 EBA 가겠다. 나는 무조건 EBA 가겠다.' 그거를 목표로 두시면 못할 일이 아니에요. 6,000 으로도 EBA 갔는데 2,000 으로 EBA 왜 못 갑니까? 2,000 으로 EBA 갈 수 있습니다. 조직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장님들 모두 목표를 크게 두시고 10배 성장을 목표로 두시고 꿈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꿈을 크게 가져라. 오직 큰 꿈만이 영혼을 감동시킬 수 있다. 이거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에 '내가 영혼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2,000 트랙으로 보상을 풀 때도 저는 그 사람에게 단순하게 "월 1,000만 원 벌 수 있어."라는 그 어떤 꿈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영혼을 감동시키는 그 꿈을 내가 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에게 최근에 영혼을 감동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라고 있어요. 앨런 머스크는 꿈이 이 사람 약간 미친 사이코패스 사람이잖아요. 앨런 머스크의 꿈이 뭐냐면요. 화성에 가는 게 이 사람의 옛날부터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화성에 가기 위한 것을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화성을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요. 지구의 인구의 25%를 앞으로 30년 안에 25%를 화성으로 이주시키는 것이 이 사람의 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우주선을 만들었어요. 우주선을 만들어서 우주선을 화성까지 쏘는 거를 했는데 그게 천문학적인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했더니 본체가 있고 발사체가 있는데 그 발사체를 재활용하면 비용이 100 분의 1로 줄어든대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화성에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발사체를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에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연구를 했고 그것이 성공을 했어요.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보고 끝낼 건데요. 이게 지금 줌이라서 좀 끊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가 그 발사체를 이루는 첫날이에요. 네. 발사체와 본체가 분리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본체예요. 근데 본체의 앞부분이요. 테슬라 자동차예요. 자신의 자동차를 화성에 보내는 게 앨런 머스크의 꿈이었거든요. 근데 본체의 앞부분에 이 테슬라 자동차가 장착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에 뭐라고 써 있냐면 Don't panic. 당황하지 마라. 내가 온다고 했잖아. 이 장면을 보는 너희들 당황하지 마. 그래서 이 본체는 지금도 계속 화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본체가 가고 있을 때 이제 발사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네. 영화 같죠? 반대로 돌아서 역주행을 해서 오더니 다시 내려옵니다. 진짜 소름 끼치지 않나요, 사장님들? 진짜 공상만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그 생중계를 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You are kidding me. 장난하냐? 너 지금 장난하냐?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아나운서가. 이게 말이 되냐? 정말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곧 앨런 머스크는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고 정말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그 일을 이루어냈거든요. 사장님들 진짜 꿈을 크게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유튜브에서 이거 영상을 한번 꼭 끊기지 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 지금 봐도 계속 매일 소름 끼치고 제가 약간 에너지가 떨어질 때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거든요. 너무나 소름 끼치게 이루어집니다. 생각이 곧 나입니다. 10배 성장. 어차피 우리가 2021년을 2000트랙으로 모두에게 주어진 이 기회로 달린다면 모두가 달리는 그 모습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명확하고 큰 꿈, 그것을 목표로 두고 그것을 해내는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석세스립을 정기 구매로 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즐겁다. 와, 저희가 마지막 영상까지 우리 은경 사장님의 메시지가 정말